파리 생제르맹이 한글 버프를 제대로 받았습니다. PSG는 3일 프랑스 르하브르의 스타드 오세안에서 열린 르하브르와의 리그앙 14라운드 원정 경기를 가졌는데요. PSG의 전반 초반은 악재로 가득했는데요. 전반 6분 파비안이 수비 상황에서 어깨 통증을 호소 우가르테와 교체됐습니다. 1분 뒤에는 실점 위기를 맞이했으나 솔레르가 가까스로 막아내며 극복해냈습니다. 그러나 전반 10분 르하브르의 변칙 공격에 PSG 수비진이 무너졌습니다. 뒤늦게 달려나온 돈나룸마가 카지미르와 충돌, 결국 다이렉트 퇴장당했습니다. 단 10분 만에 선발 출전한 2명이 바뀐 PSG. 심지어 1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남은 시간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허나 PSG는 강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강인과 덴벨레, 음바페가 있었는데요. 전반 20분 이강인을 시작으로 전개된 역습이 흐름을 바꿨습니다. 비티냐, 덴벨레, 음바페로 공격이 물 흐르듯 이어졌고 슈팅까지 연결했습니다. 르하브르 골키퍼 데스마스에게 막힌 것이 아쉬웠습니다. 3분 뒤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전반 23분 이번에도 이강인이 기점이었습니다. 빠른 역습 상황에서 덴벨레에게 정확히 패스했습니다. 덴벨레의 패스를 받은 음바페는 멋진 슈팅으로 골문을 갈랐습니다. 이후 전반 29분에는 이강인의 강력한 슈팅이 르하브르 수비벽을 막고 나왔습니다. 전반 32분에는 이강인의 패스를 음바페가 슈팅, 골로 연결했으나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취소되며 어시스트가 되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PSG는 남은 시간을 잘 버텨내며 10명이 뛰고 있음에도 전반전을 1대0으로 앞선 채 끝냈습니다. 현지 팬들은 돈나룸마의 퇴장에 대해 분노했는데요. 이미지를 올린 팬도 있었고 큰 키를 냅두고 뭐하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키엘레 센터백의 판단도 정말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돈나룸마의 발밑은 너무나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후반 87분 비티냐의 추가골로 경기를 결정지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더욱 공격적으로 활용할 때 빛이 나는 선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강인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도 이번 경기를 앞두고 리오넬 메시와의 비교가 등장하며 커졌었는데요. 이강인을 메시와 비교한 인물은 바로 PSG와 토트넘에서 활약했던 다비 지놀라였습니다. 지놀라는 방송에서 이강인을 언급하며 선수로서 이강인을 볼 때, 그의 이미지를 볼 때 그가 마요르카에서 활약할 때부터 메시의 왼발과 많이 닮은 왼발을 가졌다. 왼발로 경기를 할 때 항상 색다른 모습을 보이는 방식은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했던 움직임과 몸짓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이강인이 PSG에서 꽃피우고 발전하는 모습을 기다린다라고 엄청난 칭찬을 남겼습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인 메시와의 비교까지 등장하니 이강인에 대한 팬들의 시선은 더욱 높아졌는데요. 이처럼 이강인 선수의 장점을 더욱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격진에 이강인 선수를 뛰게 하는 게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덴벨레 선수는 번뜩이는 모습을 몇 차례 보여줬으나 저기서 저걸 놓치나? 하면 무조건 덴벨레였습니다. 한마디로 기복이 있는 선수인데요. 유리몸이라 시즌의 절반은 항상 날렸던 선수라 빨리 날리면 차라리 좋을 것 같습니다. 부상으로 빠지지 않은 이상은 엘리케가 워낙 좋아하기에 계속해서 중용할 것 같습니다. 결승점 기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강인 선수를 공격 라인에 배치해서 확실하게 공격적으로 활용해야 음바페도 살리고 PSG도 살리고 이강인 선수도 더욱 빛이 날 것 같은데요. 이날 경기를 앞두고 이강인, 비티냐가 공존하면서 중원에 있는 게 눈에 띄었는데요. 둘은 포지션 라이벌로 평가됐고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사전 기자회견장에서 이강인과 비티냐가 경쟁 중인가? 란 질문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좋은 선수들은 같이 뛸 수 있다. 둘은 윙어 미드필더로 나설 수 있으며 한 명은 중앙에, 다른 한 명은 측면에 있을 수도 있다. 한 명은 그라운드에서 뛰고 다른 한 명은 벤치에 있을 수도 있다. 둘 다 벤치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 일이다. 모든 게 가능하다고 답했었습니다. 이강인을 두고 프랑스 푼 메르카토는 음바페가 골문에서 마무리를 하기 전 나머지 장면은 이강인이 만들었다. 이강인은 공을 소유하며 조율을 해 PSG가 숨을 쉴 수 있게 했다. 엘리케 감독이 신뢰를 보내는 이유를 증명하듯 자신보다는 팀을 생각하면서 모든 걸 바쳤다고 했습니다. 음바페와 평점이 같았습니다. 6점이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패스 성공률 89%, 터치 43회, 슈팅 블록 1회, 드리블 성공 4회 중 3회 성공, 그라운드 경합 승리 6회, 피파울 3회, 인터셉트 2회 등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공헌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를 더 공격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창조적으로 공격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더욱 경기에 관여해야 하는 선수입니다.
더욱 공격에 관여해야 할 선수는 이강인입니다. 결국 이강인 선수가 개입하여 기점 패스가 나왔고 덴벨레에 이어 음바페 선수의 멋진 마무리로 귀중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이 골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경기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풀타임으로 뛰며 수비적으로도 헌신하였고 결국 비티냐의 결승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탈압박하며 불간수를 정말 잘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숫자 결세로 인해 더욱 공격 가담을 하지 못해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중원 미드필더 라인이 아닌 공격 라인에 배치되어서 키패스를 뿌리고 더욱 창조적인 움직임과 패스를 해야 음바페도 살아나고 PSG도 살아날 것입니다. 괜히 프랑스 레전드들이나 전문가들이 이강인 선수를 메시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를 미드필더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강인의 공격 재능을 더욱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엔리케 감독의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 리그앙은 30일 사무국 홈페이지에 언더커버 슈퍼스타 PSG 이강인이라는 제목으로 파리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이강인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리그앙은 PSG에서는 이강인 유니폼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킬리안 음바페나 우스만 덴벨레보다 이강인 이름이 더 잘 보인다. 파르크 대 프랭스에는 대한민국 관광객들이 계속 몰리고 있다. PSG는 이강인에게 미쳤다. 지난 여름 마요르카로부터 영입된 다음 PSG에서 진정한 슈퍼스타가 됐다. 라며 이강인 영향력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프랑스 국적으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송인 파비앙 인터뷰도 함께 실렸는데요. 파비앙은 여러분은 이곳에서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을 볼 수 있다. 경기장과 도시 전역에서 이강인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을 봤다. 신혼여행객들도 경기를 보러 방문한다.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재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리그앙은 이강인은 불과 10세 때 고국을 떠나 스페인 발렌시아에 입단했다. 이후 마요르카로 이적했고 스페인 라리가 66경기를 소화했다. 프랑스에 입성한 다음 리그 6경기 동안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이강인이 지닌 다재다능함과 투지는 이미 드레싱룸과 관중석에서 그를 가장 좋아하는 선수로 만들었다라고 극찬을 남겼습니다. 지난 시즌 이강인은 마요르카 그 자체로 활약했습니다. 매 경기 번뜩이는 탈압박, 저돌적인 드리블, 날카로운 연계로 스페인 라리가 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스트라이커 베다트 무리키와 호흡도 빛났지만 직접 마무리하는 능력도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드리블은 유럽 전체를 놓고 봐도 탑급이었는데요.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지난 시즌 이강인은 90차례 드리블 성공을 기록했습니다. 월드클래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112회 성공, 메시 102회 성공, 스타드렌에서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한 제레미 도쿠 96회 성공에 이어 유럽 5대 리그 전체 4위일 정도였습니다. 시즌 종료와 함께 이적설이 퍼졌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행이 유력하게 보였지만 다음 행선지는 프랑스였습니다. PSG는 엔리케 감독 선임 이후 밀란 슈크리니아르, 마르코 아센시오, 마누엘 우가르테 영입을 차례로 발표한 다음 이강인 오피셜을 냈습니다. 비기어를 노리는 PSG가 히든카드로 이강인을 영입한 것. 이강인은 엔리케 감독 중용 아래 꾸준히 그라운드를 밟고 있습니다. 특히 펄스9 전술에 대한 호평이 자자한데요. 프랑스 RMC 스포르트는 PSG는 랭스전에서 이강인을 펄스9으로 배치했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음바페는 이미 몽펠리에전 당시에도 이강인과 좋은 연계를 보여줬다. 이강인을 펄스9으로 기용해 음바페를 보다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전했다. 매체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펄스9으로 이강인 또는 마르코 아센시오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